안녕하세요. 베베데코의 임영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동생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퇴사를 하고 집에서 쉬다가 또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면접을 보고 와서 정말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서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육아를 하면서 창업을 하고 현재는 170억대 매출의 그런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18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수십 명이 되는데 정말 수도 없이 면접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 입장에서 정말 솔직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면접을 보기 전에 내가 회사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경단녀 면접을 볼 때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압축을 해서 제가 오늘은 그 질문과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또 좋아할지, 좋은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백기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이 말은 정말 경단녀 면접을 갈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통 면접을 보러 와서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를 키웠어요, 뭐 육아를 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공백 기간 동안 육아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다시 업무에 투입이 될 때 너무 트렌드에 뒤지거나 그리고 업무 감각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염려를 좀 이렇게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면 좋으시냐고 하면은 저는 SNS를 좀 열심히 하면서 또 온라인 강의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업무에 대한 감각이나 그런 트렌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서 핵심은 공백기가 아니라 그 공백기 동안 내가 다음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냐라는 그런 답변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거든요.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육아 제품도 이렇게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아 관련 제품일 경우에는 육아맘을 또 채용을 하는데 사실 공백기가 거의 없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SNS를 보면서 육아 제품에 관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 좀 이해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또 실제로 뭐 아이들을 이렇게 직접 키워보셨기 때문에 엄마들 눈에는 사실 이 제품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런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SNS를 못했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지원한 그 기업에 대해서 면밀한 그런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그래서 회사의 홈페이지나 그 회사의 또 상품, 판매하는 상품의 그런 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좋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방향성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예를 들면 또 타사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 브랜드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PT 형식으로 이렇게 좀 발표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면접을 본 사람과 이런 좀 준비를 해가지고 면접을 본 사람은 그 평가의 기준이 정말 같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런 직원 뽑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다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입사를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실컷 채용을 했는데 조금 다니다가 안 맞는 것 같아. 바로 몇 달 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입사 지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애써서 직원을 뽑았는데 몇 달 뒤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기운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커리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어필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또 입사를 하면 내가 얼마나 좀 장기로 근무를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저도 이제 그동안 멈췄던 그 제 커리어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
라는 그런 답변을 좀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좀 장기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은 해놓고 또 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또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가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업에서는 인재 채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 외에 이분이 정말 좀 장기적으로 일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고 또 본인에 대한 그런 성장의 의지나 다른 직원들과 어떻게 시너지가 좀 잘 날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저희 회사에는 좀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원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회사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좀 그렇게 결이 좀 맞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서를 좋아하는지, 자기계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사실 이 직원이 들어와서 혹시 결근을 많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이 질문에는 미리 준비된 아이 돌봄 시스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 관한 이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뭐 근처에 뭐 어머니나 또 시어머니가 와서 뭐 잠깐 아이를 봐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돌봄 선생님한테 이렇게 콜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아이 돌봄 시스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좀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데 말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아프거나 이렇게 또 엄마의 손길이 이렇게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엄마가 조금 더 안정되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맘을 채용할 때 엄마의 그런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홈바이건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육아맘의 경우에는 아이가 아주 어릴 경우에는 뭐 주 3회 근무를 뭐 제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시간을 4시간, 하루에 4시간 또는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특히 경단녀 면접에서 기업들은 그냥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준비만 좀 잘 해가신다면 면접을 볼 때 당황하지 않고 좀 안정되게 면접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결과도 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경단녀 면접에 대해서 좀 회사 입장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육아맘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력서 쓰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